네, 5월 19일 집하고 진행을 맡은 김종원입니다. 오늘은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집값 하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100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00일이면 이르면 8월 말인데 조금 급박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혹시 예상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취임식 네. 때부터 네네. 예외 없이 이례적으로 네네.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로 취임식을 하시면서 질의응답까지 하셨는데 네.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도 수요자들과 소통하면서 수요자의 맞춤형 이제 공급 계획을 이제 내놓겠다라고 네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 전 정권에서는 이제 3기 신도시를 좀 기점으로 하는 약간 대규모 택지 개발 위주의 네. 공급이었다면은 이번 정권은 이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에 대한 공급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행하겠다 이런 네네. 내용들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250만 호 공급에 대한 좀 세부적인 그런 계획안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거를 물량뿐만 아니라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그 맞춤형으로 네네. 잘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네.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로드맵을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계획을 발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이런 공약 자체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이어서 현실적인 대출을 결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지금 사실 문제가 많다. 지금 LTV를 80%까지 올려줘봐야 DSR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게 뭐 대출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걸 좀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기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좀 이상적인 대책이라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이 아니면 또 우려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나온 안은 LTV 네. 완화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만 80%로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 정도인데요. 네네. 다 언론에서 나온 바와 같이 DSR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특히 또 7월 이후에는 더 강화가 될 텐데 네. 이렇게 됐을 때는 고소득자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은 혜택을 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고요. 네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생애 최초 LTV 완화마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냥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거는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억이면 이제 80%인 8억까지는 가능한데 네네. 그렇게 보통 알고 네, 있죠. 이 안에서 뭐 DSR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네네.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이 지금 정부가 연계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디딤돌 대출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뭐 보금자리 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이 생애 최초 대출 그 80% 완화가 그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아직 나오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후자라면은 이미 지금도 네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로는 LTV 70%로 완화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빌릴 수 있는 차주들에 대한 소득 조건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주택 대상에 대한 것도 5억, 6억 정도까지로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많긴 해서 네. 일단 이게 어느 쪽인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 제대로 된 기준이 발표가 되어야 될 것 네네.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되려면 DSR의 방향성은 좀 모두 다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되긴 한데 네네. 그래도 무주택자나 청년들 같이 실제로 주거 이동이나 내 집 마련이 네네.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좀 더 이제 완화를 해주거나 네네. 아니면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식으로 좀 더 간접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식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사실 어렵게 이야기하면 용어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제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연봉이 최저임금이다. 2천밖에 안 된다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8억이라도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완화 안 해주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청년이 연봉을 뭐 5천, 6천 받고 이런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DSR을 조정 안 하면 대출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저 잘 조정돼서 조금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리하게 연끌 대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금리가 오르면 문제가 있겠지만 완화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금융, 세제 등 규제 정상화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말이 많습니다. 뭐
오래된 주택들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일개 신도시들이 이런 호재만으로도 집값이 들썩이고 집값이 폭등한다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사실 일개 신도시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약간 또 정책을 수정했다가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뭐 원칙대로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집값을 폭등시키지 않고도 잘 추진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공급 방향 자체는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네.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재정비 사업이 아니면 주택 공급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네. 반드시 이제 나아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기대감이 처음에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모든 기대감이 이제 호가로 시장에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네. 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 재개발 같은 것들 사업을 할 때 뭐 네. 지금 미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개 신도시도 예상하기로는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전셋값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시간차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전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것들도 좀 지정을 하고 네네. 집값이 전체적으로 폭등하지 않도록 네네. 그런 안전장치를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걸로 생각은 네. 됩니다. 네. 지금 저도 생각 미처 못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뭐 충분히 이런 우려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 역대 모든 정부가 말했던 주거복지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서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 사는 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 뭐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상이 되는 부분이랑 기존에도 사실은 다양한 정책을 실현했지만 안 됐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그랬지만 23번의 이렇게 땜질식 대책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혹시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권이나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은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청년들 뭐 이건 임대주택은 아니긴 하지만 네네. 청년 원가주택이라던가 역세권 첫집 같은 것들을 네. 좀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뭐 네네.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거 외에는 지금 재정비 사업들이랑 좀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재정비 사업들 진행을 할 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분들 그 중에 네네. 일부를 이제 이 임대주택으로 네네. 활용하는 방법들 네네. 그리고 국공유지 같은 땅이나 뭐 지금 하고 있는 그 역세권 뭐 기차 네네. 차량 기지 이런 데들에 대한 네. 땅들을 어느 정도 임대주택으로 하는 방안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그런 그 계획으로는 네네. 지금 원 국토부 장관께서 제주도지사로 계실 때도 네네.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했던 뭐 임대주택과 노인 아동 복지 시설이 결합된 그런 새로운 주거 문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구체화시키지 않을까 뭐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 원 장관이 사실은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 뭐 사실 앞서 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사항에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강조한 부분을 사실 현대판 이렇게 계급 제도처럼 등급을 나누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하면 잘 살 수 있고 소위 말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자원급제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사실 속된 말로 뭐 양아치 짓을 하든 대장동을 뭐 일을 벌이든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다. 아니면 뭐 내가 집이 여러 채 있다. 이런 걸로 목에 힘주는 세상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서 뭐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